나주의 마한시대 구분에서 국보급 금동신발이 발굴됐습니다. 마한이 백제뿐만 아니라 가야와 일본과도 교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순 이서적벽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지 30년 만에 개방됐는데 예약이 몰리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훼손된 무등산 정상부 일대 복원과 관련해 현장 조사가 진행됐는데 방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세월호 수색이 중단됐다는 보도와 달리 민간 잠수업체의 현장 수색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뉴스데스크입니다. 나주에 있는 마한시대 고분에서 형태와 장식이 완벽한 상태로 보존된 금동신발이 발굴됐습니다. 마한이 백제뿐만 아니라 가야와 일본과도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다른 유물들도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첫 소식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5세기 중후반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금동신발입니다. 발등 끝부분에 돌출된 용 모양 장식이 세련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닥은 용꽃 무늬와 도깨비 얼굴 문양으로 화려하게 장식됐습니다. 나주시 보감리 정촌 고분에서 최근 발굴된 이 금동신발은 지금까지 마한 백제 문화권에서 발견된 17개 금동신발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보존 상태도 완벽에 가깝습니다. 여러 금동신리 가운데 만드는 기법이 계속 발전하거든요. 최고의 피크에 올랐던 단계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금동신발이 발굴된 돌박 무덤은 영산강 유역 마한 문화권에서 가장 큰 규모로 금제 장신구를 비롯한 다른 유물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특히 말에 물리는 제갈과 토기들은 가야와 외에서 출토된 것들과 형태가 같아서 마한이 백제뿐만 아니라 가야와 일본과도 교류했을 것으로 학계에서는 추정합니다. 서남해뿐만 아니라 영산강 내륙에 있는 지역 보감리 집단 자체가 백제와 외로 이어지는 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성장한 집단이 아닌가. 문화재청 나주문화재연구소는 정촌 고분 발굴 조사를 다음 달까지 끝낸 뒤 공개 성과 발표회를 열고 국가 지정 문화재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조선 10경으로 손꼽힐 만큼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화순 이서적벽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지 30년 만에 오늘 개방됐습니다. 이미 다음 달 초까지 관람 예약이 끝났을 만큼 벌써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서적벽 아래의 수풀과 강변에서 단체 야유회가 한창입니다. 일부는 바지를 걷어붙이고 보를 건너기도 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1980년대 초에 화순 이서적벽은 인기 유원지였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전에는 적벽을 광주서나 뭐더나 그냥 계속 버스가 위에 터졌지. 중국 양쯔강의 적벽에 버금간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화순 이서적벽으로 가는 길이 30년 만에 열렸습니다. 동복댐이 건설되면서 모래와 자갈 대신 광주 시민의 생명수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건 달라진 점입니다. 하지만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시인 김삿갓의 발길을 사로잡았다는 한 폭의 그림 같은 비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적색이 녹아 들어있고 홍색이 녹아 들어있고 녹색이 녹아 들어있고 적적 홍홍 백백 녹록의 계곡이구나. 개방이 되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개방이 돼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일주일에 3차례씩 개방되는 적벽 관람은 왕복 9.6km의 임도를 셔틀버스를 타고 적벽 망향전까지 오가면서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최대 396명까지 관람이 가능하지만 다음 달 2일까지는 이미 관람 예약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개방은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여는데 개방 예정일 2주 전에 화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 가능합니다. 화순 적벽의 인기가 30년의 공백을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무등산 정상이 이런저런 이유로 훼손이 많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자연 상태로 복원하면 좋을지를 놓고 오늘 무등산 현장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복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그 방법을 놓고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1996년 광주시가 조성한 이 구상나무 군락지는
원래는 무등산 장불재에 없었던 수종입니다. 중머리재에 있는 잣나무 조림지도 무등산의 원형을 해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만들어진 등산로와 통신시설은 무등산을 훼손하는 요인들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7월부터 조사한 결과 장불재와 중머리재 등 무등산 정상부의 훼손 면적이 2헥타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점점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주변에 식사하기 위해서 자꾸 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나지아가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훼손된 무등산을 어떻게 복원할지를 놓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공원다운 생태 경관을 복원하는 것이 주요 이 용역의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장불재와 중머리재의 시설물 존치 여부와 인공조림 제거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참가자들은 휴게시설을 어디에 얼마나 설치하는 게 좋은지, 인공조림지는 제거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찬반이 있다라면 저건 어떻게 보면 무등산 전체적인 복원 계획에 우선 시급한 상황이 아니다. 시급하게 학계는 보는 거 자꾸. 근데 저는 이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설명회에 나온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복원 계획을 세운 뒤 내년부터 복원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영산강 치수 사업의 공사 대금을 6년 동안 빼돌린 대기업 건설업체 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사용처를 감추기 위해 현금으로만 인출해서 써왔는데 다른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10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광주시가 발주한 영산강 황룡강 치수 사업. 현장 소장 최모 씨와 공목과장 등 직원 3명이 817억 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인건비를 부풀려 빼돌렸습니다. 일하지도 않은 인부 7명의 통장을 계산한 다음 일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한 달에 1,400만 원씩을 받아서 차명 계좌로 다시 빼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6년 동안 모은 비자금은 총 공사 대금의 1%가량인 9억 원. 이들은 이 가운데 4억 원을 유흥비 등으로 썼지만 누구에게 상납했고 접대했는지는 경찰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사용처를 감추기 위해서 현금으로만 인출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도 속이고 광주시도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6년간의 비자금 행각은 엉뚱한 데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이 골재 채취업체의 공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현장 소장의 계좌에서 수상한 돈의 흐름을 발견한 것입니다. 현장 소장과 원청업체 간에 말이 맞춰지면 사실상 이게 좀 밝히기가 좀 힘든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골재 사건, 횡령 사건 수사를 하면서 계좌 추적을 하면서 발견된 거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경찰은 골재 채취 회사 임직원들이 대표를 속이고 220여억 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 검찰에 사건을 넘긴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세월호 참사 191일째, 벌써 100일 가까이 단 한 명의 실종자도 추가로 수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 잠수업체가 수색 현장에서 철수를 선언했다는 논란까지 일었는데 수색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 민간 잠수업체가 더 이상 수색을 할 수 없다며 철수를 선언했다는 일부 보도에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사실 해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한 사람의 의견입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일부 잠수사들의 개인적 의견이 와전됐다며 수색 중단은 논의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10일 철수했던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 역시 현장으로 복귀해 수색 중단 논란은 정부의 미흡한 판단이 키웠다며 조속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내일부터 선수와 선미 등 수색 구역을 바꿔 교차 수색에 들어간다는 방침. 실종자 수색 중단 논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겨울철을 앞두고 점점 어려워지는 수색 환경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의 최종 수단으로서 선체 인양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대책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끝까지 함께 밝혀나가자고 시민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진상을 밝히겠다던 대통령과 정치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4.16 약속 지킴이가 돼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움츠리고만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실내에서 쉽게 즐기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탁구 한번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지성 스포츠캐스터입니다. 지름 4cm의 작은 공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이리저리 민첩하게 움직이다 보니 금세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평생 운동으로 탁구를 배운다는 이 남성은 직장 일로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퇴근 후면 탁구를 치며 스트레스도 풀고 외로움도 달랩니다. 공에다가 생각을 집중하면은 이 마음의 에너지가 폭발한다 그럴까, 그러므로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좀 정리된다 그럴까요. 초보자가 기본기를 갖추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공을 쫓기 바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탁구에 빠져들게 된다는 게 탁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날씨하고 상관이 없고 계절에도 상관없고 아무 때나 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광주 지역 탁구 동호회는 120개, 동호인 수는 3,000명이 넘습니다. 최근 국민 스포츠로 탁구의 인기가 높아지며 탁구인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동네마다 탁구장이 생겨나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동네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기타 이렇게 건강에 좀이라도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더욱더 이 탁구에 땀 흘리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탁구연합회 홈페이지나 가까운 동네 탁구장을 찾아 문의하면 누구나 쉽게 탁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김부겸 전 의원이 광주대학교에서 지역주의 극복과 한국 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특강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선거구제 개편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고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야당 후보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한비던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전남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7일 발생한 한비던전 가동 중단과 관련해 한비던전의 실시간 운영 상황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